네, 요양원에서 지내던 80대 치매 노인이 화장실에서 쓰러져 다쳤는데도 10시간 넘게 방치됐다고 가족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. 대학병원에서 고관절 골절과 급성 폐렴 진단도 받았는데 민정희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고 요양원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침대에 누워있던 노인이 서서히 일어나 화장실로 갑니다. 노인은 화장실에서 쓰러졌지만 요양보호사들은 밖에서 지켜보기만 하며 우왕좌왕합니다. 쓰러진 지 18분 뒤인 저녁 8시 51분에야 노인은 화장실에서 요양원 방 바닥으로 옮겨졌습니다. 이 노인은 치매 4급인 80대 송모 씨로 이 상태로 응급처치 없이 12시간을 바닥에서 보냈습니다.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건 사흘 뒤였는데 고관절이 골절된 상태였습니다. 몸에선 욕창이 3군데 발견됐고 요로 감염과 급성 폐렴 진단도 받았습니다. 저는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한 새벽 5시면 깨요. 버떡버떡 깨져요. 전북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이 요양원이 송 씨를 방임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송 씨가 사고 다음 날 아침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간호인력이나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의료적 처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다른 입소자들이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가는 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. 코로나라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. 뭐 볼 수도 없고 전화도 하지 마라 그러고 오지 마라 그러고 그 아크릴판 그거 넘어서 아버지 손도 제대로 못 잡아보고는. 요양원 측은 송 씨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대응이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이 정도 폭력 행위는 처음이라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연락을 하는데 갑자기 좀 정신이 없어서 못한 것 같아요. 전북 완주군청은 해당 요양원을 조사한 뒤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민정입니다. 네, 민 기자, 이 건은 지금 지자체가 조사 중인 거고요. 이 요양원의 노인 학대 사례 집계된 게 있습니까? 네, 전체적인 노인학대 판정 사례가 2020년에는 6,200건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. 네. 이 가운데 이 요양원 같은 생활시설로 한정을 하면요. 2019년에는 480건 정도였고 2020년에는 52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이 코로나19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영향이 있겠죠? 네,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코로나로 요양원 입소자 면회가 비접촉 방식으로만 진행이 되거나 아예 제한이 되면서 실제 학대가 있었더라도 가족들이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건데요. 네. 또 요양원이 외부와 격리되다 보니까 이 돌봄 종사자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학대 가능성도 함께 높아졌다고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보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그럼 요양원에서 학대가 있었다, 이게 확인이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? 이 지자체 처분이 있습니다. 먼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학대 여부를 판정을 한 뒤에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를 하고요. 네. 지자체는 이 결과를 검토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. 최대 6개월까지 시설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아예 지정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네, 일단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학대로 판정해도 말씀처럼 절반 정도만 처분으로 이어집니다. 그 이유를 봤더니 경미하거나 일회성이란 이유로 처분을 못 내린 건데요. 네. 이 노인학대 행정처분은 장기요양보호법상 업무정지 이상으로 처분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실제로 업무정지를 내리면 이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. 이 지자체가 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그럼 지금은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만 있고 이제 실제 서비스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더 정교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 10월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긴 했습니다. 네.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해보니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 과징금이 대상이 됐는지 모르는 경우도 꽤 있었고요. 또 학대의 유형이나 횟수에 따라서 처분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더 세분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네, 이 부분 계속 들여다봐야겠습니다. 민정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.